어머니, 집에 계세요. 제가 퇴근하고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난 오늘 4시에 나가야 해. 어디 가시게요? 병원이라도? 아니, 일 나가. 며느리 수진이 멈칫했다. 65살 시어머니가 일을 나간다니. 그것도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딘가로 나가는 모습을 본 지 벌써 2달째다. 처음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 그런데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서는 사람이 친구 만나러 가는 건 아닐 거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가사도우미. 네, 가사도우미 일한다니까.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 거.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청소를 한다고? 우리 집도 아닌 남의 집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이유가 그거였나? 수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시어머니를 그런 일까지 시킨 건가? 어머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일 더 할게요. 야근이라도 더 하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쌍둥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집안일 다 해주시던 분이 손주들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면서 자기 시간도 없이 사시던 분이 이제 남의 집 가서 청소를 하신다니.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엇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지. 수지는 남편에게도 물어봤지만 남편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걸까? 쌍둥이들이 잠든 밤, 수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우리 집은 평범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쌍둥이가 있어서 풀타임은 힘들다.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신다. 아니, 도와주셨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신다. 저녁엔 지친 얼굴로 돌아오신다. 그런데도 손주들 밥은 챙겨주신다. 빨래도 개켜주신다. 본인 일 끝나고 와서 또 우리 집 일을 하신다. 왜 그러시는 걸까? 돈이 필요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수지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다. 새벽 6시 30분이면 일어나신다. 간단히 씻고 옷 갈아입으신다. 가방 하나 들고 나가신다. 그 가방 안엔 뭐가 들었을까? 고무장갑? 청소도구? 앞치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우리 시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무릎 꿇고 바닥 닦는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다.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제가 일 더 할게요. 수진아, 넌 쌍둥이 키우느라 바쁘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그런 일 하시는 건. 그런 일? 뭐가 그런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수지는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화내시는 걸 처음 봤다.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었는데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구나. 그냥 내 선택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65살에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싶어서?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손주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본인 시간도 없으실 텐데,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걸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수지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했다. 남편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어머니가 그 일 시작하신 지 석 달 됐어. 뭐, 석 달이나?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말하지 말래서. 당신이 신경 쓸까봐. 신경 안 쓸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니가 남의 집 가서 청소하는데 말 좀 조심해. 가사도우미도 엄연한 직업이야. 민수의 목소리도 조금 날카로워졌다.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 맞다. 가사도우미도 직업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시어머니가 손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실 텐데. 당신 회사 상황 어때? 왜? 혹시 월급 밀렸어? 아니면 구조조정 얘기 나왔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일을 나가신 거구나.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아들 월급이 불안해서 시어머니가 나서신 거구나. 어머니가 아시는 거야? 모르실 거야. 내가 말 안 했어. 그럼 어머니는 왜 갑자기 일을 나가신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민수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가사도우미 교육받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 뜻이 확고했다고 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싶다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그래도 하필 왜 가사도우미야? 어머니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나마 평생 집안일 하신 거라도 살려보자고 하신 거지. 수지는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의 삶이 그렇게 정리되는 게 슬펐다.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남의 집 청소부가 되셔야 하는 현실이 수지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다.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쌍둥이 키우느라 바쁘고 남편은 회사 상황이 안 좋고 시어머니는 65살에 새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 나도.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쌍둥이들이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그런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남의 집으로 가신다. 수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나가실 때 조용히 따라 나섰다. 시어머니는 버스를 탔다. 수진도 몰래 뒤따라 탔다. 시어머니는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 주택가에서 내렸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내렸다. 시어머니는 한 집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셨다. 수지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저 집 사람들은 우리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친절하게 맞이한다. 그런데 그게 수진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차라리 우리 집에서 손주들과 편하게 시간 보내시면 안 되는 걸까? 수지는 그날 회사에 지각했다. 상사에게 혼났다. 그래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시어머니 생각밖에 안 났다. 저 집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청소? 빨래? 설거지? 밥은 드셨을까? 점심은 주는 걸까? 아니면 본인이 싸가지고 가셨을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다. 쌍둥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계셨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손주들 앞에서는 웃으셨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할머니 일하러 갔다 왔지. 할머니도 일해? 그럼 할머니도 일해야지. 할머니 일은 뭐 해? 할머니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어떻게 도와줘? 집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맛있는 밥 해주고 그런 거.
쌍둥이 중 딸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리 집도 할머니가 깨끗하게 해주잖아. 그치? 그래서 할머니가 다른 집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다른 집 사람들도 할머니 좋아해? 응, 좋아해. 우리만큼? 시어머니는 웃으셨다. 우리만큼은 아니지. 우리 쌍둥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주잖아. 수지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가 시어머니를 낮춰보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식사 후 수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얘기를 나눴다. 어머니, 오늘 제가 따라갔어요. 알고 있었어. 어머니, 왜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예요? 수진아, 이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나 때문이야. 네, 내가 필요해서 시작한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손주들 돌보는 것도 좋지.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나도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수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손주 돌보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 맞아. 그런데 그건 가족 일이야. 나는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싶어. 나도 경제활동하는 사람이고 싶단 말이야. 65살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65살이면 집에만 있어야 돼?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수진아, 나는 아직 건강해. 팔다리 멀쩡하고 머리도 멀쩡해. 왜 내가 집에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 친구들 봐. 다들 집에만 있어. 드라마 보고 공원 가고 그러고 살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가사도우미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평생 해온 일이잖아. 집안일,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제 그걸 돈 받고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다. 가사도우미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 왜 시어머니가 그 일을 하시는 게 싫은 걸까?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보람도 있어. 내가 청소한 집이 깨끗해지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 내가 만든 밥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뿌듯해. 돈 받을 때도 좋아. 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 그래도 수진아, 넌 아직 젊어서 모를 거야.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달라. 사람들이 날 기다려. 내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65살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안 무리해. 주 3일만 일해. 월수금. 주 3일이요? 응. 화목은 쉬고 주말엔 너희랑 시간 보내고. 수지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주 3일만 일하신다는 것을. 매일 나가시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주 3일이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어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죠? 돈도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싶어. 너희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그건 너희 돈이야. 나는 내 돈이 필요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어.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이었다. 독립성이었다. 그걸 빼앗을 권리는 수진에게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시어머니의 일에 익숙해졌다. 월수금은 시어머니가 일 나가시는 날이다. 화목토일은 집에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신다. 시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표정은 밝아졌다. 예전보다 말씀도 많아지셨다. 오늘은 박 여사님 댁에 갔다 왔어. 박 여사님이요? 응. 70대 할머니야. 혼자 사세요. 아들, 딸들 다 멀리 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청소하고 밥 해드려. 힘드시겠어요. 아니야. 박 여사님이 좋아하셔. 내가 오면 엄청 반가워하셔. 차도 끓여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일하러 가신 건데 오히려 대접 받으시네요. 그렇지. 박 여사님은 돈보다 사람이 필요하신 거야. 말 상대가 필요하신 거지. 내가 청소하는 동안 계속 얘기하셔. 옛날 얘기도 하시고 자식들 얘기도 하시고. 수지는 조금 안심이 됐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과 교류하시는 거구나. 다른 집은 어때요? 다 달라. 어떤 집은 맞벌이 부부인데 애가 셋이야. 초등학생 둘에 중학생 하나. 엄마 아빠 출근하면 내가 가서 애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 그리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해 놓고 와. 애들이 잘 따르나요? 처음엔 낯설어 했지. 그런데 이제 엄마처럼 따라. 할머니 언제 와요? 그래. 귀엽더라. 시어머니는 웃으셨다. 진짜로 즐거워 보이셨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었다. 집에서만 보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밖에서 일하는 시어머니,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어머니, 돈을 버는 시어머니. 어머니, 혹시 힘든 집은 없어요? 있지. 당연히. 어떤 집이요? 어떤 집은 나를 진짜 청소부 취급해. 인사도 안 해. 내가 와도 고개도 안 돌려. 그냥 오늘은 화장실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이야. 돈 줄 때도 딱딱하게 주고. 그런 집은 그만두시지 그래요. 돈은 잘 줘. 그리고 뭐 내가 감정 노동자는 아니잖아. 청소 잘하면 되는 거지. 수지는 마음이 불편했다.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래도 시어머니는 담담하셨다. 다 배우는 거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더라.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차갑고 그게 인생이지 뭐. 어머니 대단하세요. 뭐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요. 긍정적인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감당하는 거야. 수지는 시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됐다. 이분은 단순히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게 아니었다.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계셨다. 65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성장하고 계셨다. 며칠 후 수지는 시어머니가 급여를 받는 날을 목격했다. 시어머니는 계좌이체로 받으신 돈을 확인하시고 조용히 웃으셨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주문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주들 옷이었다. 쌍둥이 겨울 패딩을 사주신 거였다. 어머니, 제가 살게요. 됐어. 내가 사줄게. 어머니 번 돈으로요? 응. 내 돈으로 사주고 싶어. 할머니가 번 돈으로 손주들 옷 사주는 거야. 수지는 눈물이 날 뻔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 본인이 직접 번 돈으로 선물하고 싶으셨던 거다. 누가 준 돈이 아니라 본인이 일해서 번 돈으로. 그게 시어머니에게는 중요했다. 쌍둥이들은 새 패딩을 받고 좋아했다.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사준 거야. 할머니 멋지지? 응. 할머니 최고.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다. 수지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에게 가사도우미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자존감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삶의 의미였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 대단하신 것 같아. 갑자기 왜? 어머니가 그 일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돈 때문만은 아니야. 그래. 응. 어머니는 본인의 삶을 사시는 거야. 65살이라고 끝난 게 아니야. 어머니에게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요즘 밝아지셨어. 전보다 훨씬.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를 불쌍하게 본 건 우리 잘못이야. 그래. 어머니는 불쌍하신 게 아니라 용감하신 거야. 부부는 그날 밤 시어머니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시어머니를 응원하자.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자.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자. 겨울이 왔다. 날씨가 추워지자 시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시기 더 힘들어 보이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고 핫팩 챙기시고 나가셨다. 어느 월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다. 수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보통 7시에 나가시는데 오늘은 6시 30분에 나가셨다.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건가? 수지는 그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수첩을 발견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손이 갔다. 수첩을 열었다. 거기엔 시어머니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월요일 김 여사님 댁 오전 8시부터 12시. 수요일 박 여사님 댁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금요일 맞벌이 부부 댁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더 적혀 있었다. 민수 회사 상황 안 좋음. 구조조정 얘기 나옴. 아들한테 짐 되지 말아야 함. 내가 버는 돈이라도 보태야 함.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남편 회사 상황을. 구조조정 얘기를. 그래서 일을 시작하신 거였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다. 아들 걱정 때문이기도 했다. 수첩을 더 넘겼다. 뒷장에 또 다른 글이 있었다. 쌍둥이 학원비 내년부터 오른다고 함. 수진이 풀타임으로 못 돌아감. 내가 벌어서 보태야 함. 손주들 미래에 짐 되면 안 됨. 수지는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 우리 집 형편을, 쌍둥이 교육비를, 수진이 풀타임 복직 못하는 상황을. 그래서 본인이 나서신 거였다. 다음 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다. 오늘 김 여사님 댁에서 급여 받음. 50만 원. 생활비 통장에 입금. 민수 모르게. 수진이도 모르게. 그냥 적금 찼다고 할 것. 수지는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번 돈을 우리 생활비 통장에 넣고 계셨다. 우리 모르게. 그리고 적금 깼다고 둘러대실 생각이셨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미안해하지 않게.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나는 괜찮다. 일 힘들지만 보람 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게 좋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 내 아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65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다.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이 걱정돼서였다. 아들이 걱정돼서였다. 며느리가 걱정돼서였다. 손주들이 걱정돼서였다. 수지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짐으로 느끼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냥 조용히 본인의 몫을 하고 계셨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수지는 평소처럼 대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발 좀 씻어드릴게요. 됐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발을 씻겨드렸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거절하지 않으셨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발을 만지며 울컥했다. 이 발로 매일 남의 집을 다니신다. 이 발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우리를 위해. 수진아, 왜 우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감사해서요. 뭐가 감사해? 다요. 다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수진아, 넌 좋은 며느리야. 내가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셔. 뭘? 회사 상황, 구조조정, 다 알고 계셔. 민수는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수첩 봤어. 미안해. 보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지는 수첩 내용을 전했다. 민수는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응. 어머니는 우리 지키려고 일하시는 거야. 본인이 하고 싶어서만은 아니야.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회사 상황이 나쁜 거지. 그래도 어머니를 일하게 만들다니. 어머니는 스스로 선택하신 거야. 우리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야. 어머니도 보람 느끼고 계셔. 그래도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지는 남편을 안았다. 우리 더 열심히 살자.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 맞아. 부부는 그날 밤 새로운 각오를 했다. 어머니의 노고에 보답하자. 우리도 최선을 다하자. 가족을 지키자. 겨울이 깊어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 3일 일을 나가셨다. 수지는 이제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봤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 65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용감한 사람. 어느 수요일 시어머니가 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셨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오늘 일하던 집 주인이 좀 심했어. 어떡해요? 내가 청소한 거 다시 하래. 구석구석 안 닦였다고. 그래서 다시 했지. 그런데 또 뭐라 그래. 결국 3시간 더 일했어. 급여는요? 추가로 안 준대. 그게 말이 돼요? 3시간이나 더 일하셨는데. 그 집사람 말로는 내가 제대로 안 해서 다시 한 거니까 내 책임이래. 수지는 화가 났다. 그럼 그만두세요. 그런 집 생각해 볼게. 시어머니는 지쳐 보이셨다. 수지는 마음이 아팠다.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제안했다. 어머니, 제가 그 집에 전화할까요? 제대로 따져야 해요. 됐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수진아,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도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셨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 다 겪어봐야 배우는 거야. 어머니, 괜찮아. 나 약하지 않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수지는 시어머니가 너무 당당하셔서
오히려 걱정됐다.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계신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남편 민수가 퇴근 후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다. 여보, 나 내일 임원 면담 있어. 구조조정? 아마도.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최선을 다해볼게. 다음 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쌍둥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확인했다. 시어머니도 눈치채셨는지 아무 말씀 없으셨다. 저녁 7시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 희망퇴직 대상자에 들어갔어. 그래.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해. 회사 남을지 나갈지. 남으면 직급 강등, 급여 30% 삭감. 나가면 위로금은 준대. 근데 그것도 많지 않아. 수지는 눈앞이 캄캄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힘들 것 같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물으셨다. 민수 회사 일 어떻게 됐어? 어머니도 아셨어요? 다 알아. 내가 눈치 없는 줄 알아?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희망퇴직 대상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해요. 남을지 나갈지. 시어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다. 민수 마음대로 하라고 해.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가 지켜줄게. 하지만 어머니 급여가 깎이면 괜찮아. 내가 더 일하면 돼. 어머니, 왜? 내가 일 더 못해? 주 3일 하는데 주 5일로 늘리면 돼. 안 돼요. 어머니 몸이 상하세요. 내 몸 내가 알아서 해. 민수가 직장 잃는 것보다 나아. 수지는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는 이미 각오하고 계셨다. 아들이 힘들면 본인이 더 일하겠다고.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못해?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수진아, 넌 쌍둥이 키우느라 풀타임 못하잖아. 민수는 회사 상황 안 좋고. 그럼 내가 하는 수밖에. 나 아직 건강해. 70살까지는 일할 수 있어. 70살까지요? 그래. 요즘 70살도 젊어. 나 할 수 있어. 수진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시어머니도 수진을 안아주셨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 남기로 했다. 직급 강등과 급여 삭감을 받아들였다. 그래도 직장이 있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수지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다. 당신 잘 결정한 거야. 지금 취업난이 얼마나 심한데. 그래도 급여가 많이 줄어. 우리 생활이 빠듯해질 거야. 괜찮아. 우리 아끼면 돼. 어머니한테 미안해.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시어머니는 민수의 결정을 듣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잘했다. 직장 있는 게 중요해.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일을 늘리셨다. 주 3일에서 주 5일로. 월화수목금 매일 일 나가셨다. 수지는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다. 괜찮아. 나 할만해. 어머니 몸 상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젊었을 때 더 힘든 일도 했어.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돌아오셨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손주들 앞에서는 웃으셨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셨다. 나 새 집 하나 더 맡았어. 어머니, 이미 5집이나 하시잖아요. 6집. 월화수목금 각각 한 집씩 하고 금요일은 2집. 너무 무리세요. 괜찮아. 금요일에 하는 2집은 가까워.
오전에 한 집 하고 오후에 다른 집 하면 돼. 수지는 걱정됐지만 막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수진아, 이거 뭐예요? 생활비. 이번 달 내가 번 돈.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돈은 어머니가 쓰세요. 나 쓸 돈은 따로 챙겨놨어. 이건 너희 주는 거야.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민수 급여 줄었잖아. 쌍둥이들 학원비 내야지. 공과금도 내야지. 그래도 수진아, 나 이 돈 벌려고 일하는 거야. 너희 주려고. 받지 않으면 내가 서운해. 수지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번 돈이었다. 어머니, 울지 마. 나 기분 좋아. 내가 우리 가족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해. 수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에게 봉투를 보여줬다. 당신 어머니가 주신 거야. 민수는 봉투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걸 어떻게 받아? 어머니가 받으라고 하셨어. 받지 않으면 서운해 하신대. 내가 무능해서 어머니를. 당신 잘못 아니야. 회사 상황이 나쁜 거지. 민수는 봉투를 들고 한참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이거 갚을 거야.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어머니한테 다 갚을 거야. 그래. 우리 꼭 갚자.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열심히 일했다. 회사에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강등된 직급이지만 최선을 다했다. 인정받고 싶었다. 다시 올라가고 싶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파트타임이지만 더 열심히 일했다. 추가 업무도 맡았다.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셨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에 피로가 쌓여갔다. 어느 날은 저녁 먹다가 졸으셨다. 어느 날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다. 어머니, 병원 가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야. 그래도 나 이 정도로 안 쓰러져.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무리하고 계신다는 걸. 65살 몸으로 매일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느 금요일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셨다. 얼굴이 창백하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어지러워. 병원 가요. 지금 당장. 됐어. 그냥 피곤한 거야. 안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다. 검사 결과 과로였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분간 일을 줄이라고 했다. 어머니, 들으셨죠? 일 줄이셔야 해요. 알았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이 어두우셨다. 일을 줄이면 수입이 줄어든다. 그럼 우리 가족을 덜 도울 수 있다. 시어머니는 그게 걱정이셨던 거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며칠 쉬셨다. 하지만 일주일도 못 돼서 다시 일 나가려고 하셨다. 어머니, 의사가 쉬라고 했잖아요. 일주일 쉬었어. 이제 괜찮아. 아직 안 돼요. 수진아, 나 일 안 하면 답답해.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수지는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삶의 이유였고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시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쌍둥이들이 낮잠 자는 동안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머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까지 일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수진아, 나 65살이야.
네, 알아요. 65살이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아. 아무도 나한테 일 안 시켜.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는 할머니니까. 그런데 가사도우미는 달라.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평생 해온 일이야.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어머니,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어. 맞아. 너희 형편 알고 있었어. 민수 회사 상황 안 좋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돕고 싶었어. 어머니가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있어. 나 엄마야. 아들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지는 눈물이 났다. 그런데 말이야, 일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뭐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 그게 돈보다 좋더라. 어머니는 원래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잖아요. 그래. 너희한테는 그래. 손주들한테도 그래. 그런데 그건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나는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들었다. 박 여사님 있잖아. 혼자 사시는 할머니. 그분은 내가 오는 날만 기다리셔. 며칠 남았어?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세시더라. 내가 가면 왔네 왔어. 하시면서 반기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맞벌이 부부집도 그래. 애들이 나오면 좋아해. 할머니 왔다. 그러면서 달려와.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내가 챙겨줘.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그 애들한테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집에만 있으면 나는 그냥 늙은 할머니야. 손주들 돌보는 할머니.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나는 사회의 구성원이고 싶어. 노동하는 사람이고 싶어. 월급 받는 사람이고 싶어. 어머니, 수진아, 나이 들면 세상이 좁아져. 집 안에만 있고 가족하고만 있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도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야. 그런데 일을 하면 달라.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야. 수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시어머니에게 가사도우미 일은 돈벌이 이상이었다. 정체성이었고 자존감이었고 삶의 의미였다. 그래도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 그래서 조절할게. 주 5일은 무리였나 봐. 다시 주 3일로 줄일게. 정말요? 응. 월수금만 일하고 화목은 쉴게. 그 정도면 괜찮을 거야. 약속하세요. 약속해. 수지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시어머니도 수진을 안아주셨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걱정한다는 걸 알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게 됐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을 때 세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어머니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넌 잘하고 있어.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다시 올라갈게요. 천천히 해. 조급하게 하지 마. 어머니 일 그만두실 때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나 70살까지 일할 건데? 네. 농담이야. 그래도 몇 년은 더 할 거야. 나 아직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존중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다. 대신 어머니가 무리하지 않도록 잘 챙기기로 했다. 그날 밤 가족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서로를 믿게 됐다. 힘든 시기였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주 3일만 일하셨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무리하지 않으니 건강도 좋아지셨다.
민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강등됐지만 성과를 냈다. 상사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반년 후에는 원래 직급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수진도 파트타임에서 조금씩 시간을 늘렸다. 쌍둥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능해졌다. 수입이 늘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다. 우리 다 같이 외식할까?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정한 곳이 있어. 따라와. 시어머니는 가족을 이끌고 한 식당으로 갔다. 박 여사님 댁 근처 식당이었다. 어머니, 여기요? 응. 박 여사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야. 맛있대. 가족은 식당에 들어갔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희들한테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 갑자기 왜요? 나 일하는 거 이해해줘서. 처음엔 너희가 안 좋아하는 거 알았어. 특히 수진이 너.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걱정한 거 알아. 그래서 고마워. 민수 너도 고마워. 어머니 무리하지 않게 챙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들. 너희도 고마워. 할머니 일한다고 이해해줘서. 쌍둥이들은 웃었다. 할머니 멋있어. 할머니 최고야. 음식이 나왔다. 가족은 함께 맛있게 먹었다. 그동안 못 느꼈던 평화가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시어머니가 카드를 꺼내셨다. 내가 낼게. 어머니,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낸다고 했잖아. 내 돈으로.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계산하셨다. 본인이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 외식을 사시는 거였다. 수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쌍둥이들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이래?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야. 할머니 나이에도 이래도 돼? 그럼. 할머니 나이에도 할 수 있어. 나도 할머니처럼 될 거야. 수지는 웃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롤모델로 삼는다. 65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할머니를. 그게 좋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진아, 나 이 일 계속할 거야. 네, 알아요. 너무 늙어서 못하게 될 때까지. 어머니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웃었다. 이제 서로를 완전히 이해했다.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고 며느리의 걱정을 알았다. 몇 주 후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 일하는 집 중 한 곳에서 상을 받으셨다. 가사도우미 협회에서 주는 상이었다. 성실하게 일한 분께 주는 상이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나도 놀랐어. 당연히 받으셔야죠.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상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쌍둥이들도 박수쳤다. 할머니 짱. 우리 할머니 최고.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다. 65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인정받았다. 가족의 지지도 받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다시 외식을 했다. 시어머니가 또 계산하셨다. 본인이 번 돈으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삶의 주인공이다. 65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용감한 사람이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본인의 삶을 사는 멋진 사람이다. 수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시어머니도 수진 손을 잡아주셨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고맙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사도우미 일을 하신다. 주 3일, 월수금,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시고 저녁에 돌아오신다. 하지만 이제 가족 모두가 이해한다. 지지한다. 응원한다. 민수는 회사에서 원래 직급으로 복귀했다. 급여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다. 시어머니는 민수의 복직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그래도 나는 일 계속할 거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알아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이시잖아요. 수지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했다. 쌍둥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이 길어져서 가능했다. 수입이 늘었고 집안 형편도 나아졌다. 어머니, 이제 일 그만두셔도 돼요. 왜? 나 힘든 거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편도 괜찮아졌잖아요. 수진아, 나는 돈 때문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네, 알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하시다. 66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하시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시다. 쌍둥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 친구들에게 말한다. 우리 할머니는 일하시는 분이야. 멋있지?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은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봄 날씨가 좋았다. 벚꽃이 만발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과 산책하셨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일할 거야? 할머니가 더 이상 못하게 될 때까지. 그게 언제야? 모르지. 할머니도 모르는걸. 나는 할머니가 계속 일하면 좋겠어. 왜? 할머니가 일할 때 행복해 보여서. 시어머니는 웃으셨다. 손주가 본인을 이해한다. 그게 가장 기뻤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시어머니와 쌍둥이들이 함께 웃는 모습.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여보, 우리 잘 이겨냈네요. 그래. 어머니 덕분이야. 우리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 다 같이 잘했어. 부부는 손을 잡고 산책했다. 시어머니와 쌍둥이들이 앞서 걸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봄 냄새가 났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거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그게 시어머니의 삶이고 선택이고 행복이다. 며느리 수지는 이제 완전히 이해한다. 시어머니에게 가사도우미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삶의 의미이고 자존감이고 존재의 증명이다. 65살이라고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수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를 존경한다. 65살에 새로운 도전을 한 어머니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본인의 꿈을 잃지 않은 어머니를, 쌍둥이들에게 할머니는 영웅이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할머니, 당당하게 일하는 할머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 공원 벤치에 앉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행복해. 어머니, 정말이요? 응, 진짜야. 내 인생 중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할지도 몰라. 왜요? 내가 나를 증명했으니까. 65살에도 할 수 있다는 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수지는 눈물이 날 뻔했다. 시어머니는 정말 강하고 멋진 분이었다. 어머니, 앞으로도 쭉 건강하세요. 그럴게. 나 아직 갈 길 멀어. 응원할게요. 고마워. 해가 저물었다. 가족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특별함이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족. 시어머니는 다음 날도 일 나가실 거다. 월요일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버스 타고 가실 거다. 그리고 누군가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실 거다. 돈을 받고 집에 오실 거다. 피곤하지만 뿌듯한 얼굴로. 그게 시어머니의 삶이다. 65살 가사도우미의 삶. 당당하고 멋진 삶.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본인의 선택. 그 선택이 만들어낸 행복. 수지는 이제 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65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용기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그걸 증명하셨다. 삶으로, 행동으로,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